도로면서도 도로가 아닌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와 같은 도로 외 구역입니다. 이곳에서도 정말 교통사고 자주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속도 없고 처벌도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데요. 자세한 얘기 전문가 두 분 모셔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김기복 시민교통안전협회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노영희 변호사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해 10월이었죠. 그 단지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가 차에 치여서 6살 난 딸이 숨지는 그런 끔찍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문제가 굉장히 극심한 그런 논란에 시달리고 있어요. 자, 일단 이 사건의 경위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 설명하신 대로 지난해 10월 16일이었습니다.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안 횡단보도에서 6살 여자 어린이가 이제 엄마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예. 이 승합차가 갑자기 이 모녀를 치는 바람에 근데 쏜새같이 달려왔다고. 예, 뭐 좀 과속을 했던 것으로 예, 예.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는 바람에 어린이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이제 어머니도 다쳤는데 사실은 그 아들과 딸을 데리고 이제 어머니가 지나가다가 예. 이 어머니가 또 119 구급대의 소방대원이었던 맞아요, 것입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예. 그 갑자기 현장에서 인공호흡까지 했지만 결국은 살리지 못하고 아이를 이제 잃어버리는 이제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이 아파트 단지 안 도로라고 하는 것은 횡단보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곳곳에 과속 방지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과속을 할 수가 없는데 그때의 사고가 날 당시에는 상당한 속도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아니 그런데 문제는 사고 운전자가 지금 금고 2년형을 받았는데 네. 항소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예. 쟁점화되기 시작했는데요. 아니 왜냐면은 피해 가족 입장에서 보통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12대 중과실이라고 한다면 네. 이 횡단보도 상에서 그것도 가속으로 아이를 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고 2년 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이제 중대과실로 포함이 된다면 예. 이제 5년 이하 금고나 예.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이렇게 돼 있죠. 예. 최고 형량이. 예. 예, 그런데 이제 이 아파트 단지하는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법정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12개 그 횡단보도 항목에 포함이 돼 있지 않는다는 그 이유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형이 좀 낮은 이런 그 형이 집행된 걸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그 형이 낮게 받았음에도 이제 이것을 이제 항소를 하고 이제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피해 가족 입장에서는 이게 횡단보도 사고인데도 예. 법정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이제 이런 편파적인 이제 그 처벌을 받는 거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게 됐고 이제 청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죠. 예, 변호사님 근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파트 단지라고 하는 곳은 사유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사유지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형사적인 처벌을 이제 하기가 곤란하다라는 측면이 사실은 하나가 있고요. 예, 예.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그 교통사고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허용된 위험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그 예. 위험이 상존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이 고의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뭐 피해를 준 게 아니라고 한다면 과실이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과실범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형량 자체가 매우 낮아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종합이 되어서 사유지가 아닌 곳에서 일어난 이런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유지인 곳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한 그런 그 상해는 사실 또 처벌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머니에 대한 것은 이제 도로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대신에 그 딸이 사망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그 결과를 놓고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이제 적용이 된 건데요. 사실 이제 화물차를 운전하는 분들이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내는 경우에도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사실상 집행유예를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 그 가해자가 사실은 항소를 한 이유는 자기에 대해서 금고 2년이라고 하는 실형이 선고됐단 말이죠. 예. 집행유예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도로가 아닌 곳에서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양형에 있어서 형평이 맞지 않는다라는 식의 이제 본인 주장을 하면서 항소를 하게 된 것이어서 이제 일반적인 법감정이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피해에 대한 인식하고 많이 달랐다. 그게 바로 이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 12대 중과실 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표를 한번 보시면서 우리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교통사고 처리법상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을 정해놓는 이유가 사실은 교통사고라는 게 전부 다 과실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12개만큼은 그냥 과실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중하게 봐야 된다. 이것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도 쭉 있지만 횡단보도 사고가 들어가 있거든요, 분명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아파트 단지 안에 도로라고 해서 근데 분명히 그 안에서 또 횡단보도를 또 그려놨는데 거기에서 사고가 났는데도 이렇게 그 처리를 받지 못한다. 그러면 참 부모님의 그 심정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파트 내 횡단보도나 일반 횡단보도가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일부러 그쪽으로 건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죠. 사실 이제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파트 단지 안 도로가 경찰이 관리하는 법정 도로인지 예. 아니면은 그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이 사도인지 예. 이것을 구분하고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횡단보도의 색상이나 또는 규격이나 이런 것도 예. 일반 도로하고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교통안전표지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고 법정 도로가 아니라면 예. 이런 시설도 구분해서 설치해야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걸 구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이것을 확인할 방법도 없고 또 확인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이용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예. 어떤 시설 운영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거는 그러면 아파트 단지나 관리사무실의 시설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시지만 예. 실제로 정부나 그 법을 만드는 입법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요즘에는 거대 아파트 단지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들 안에서 속력을 낼 수 있는 여지들은 상당히 존재하는데 그러면 특정 규모 이상의 단지라도 이 도로에 포함시킨다던가 12대 중과실에 포함시키는 그런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이 맞는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현행법상 도로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로가 무엇이냐면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공개된 장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차단기를 뭐 설치해 놓고 관리하는 구역 내라던가 사유지라던가 이런 것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된 장소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도로라고 하는 개념에 포함을 못 시키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나라에서 혹은 뭐 정부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의 관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 안에서 뭐 도로교통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안전 장치를 해야 될 의무조차도 사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아까 이제 면적에 따라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36만 제곱미터가 넘는 대형 그 복합 물류 터미널이 있어요. 군포에. 그 안에서 2016년도에 사고가 한 번 있었거든요. 11톤 화물. 거기는 이제 당연히 물류 터미널이니까 11톤 화물차에 사람이 다쳤는데 처벌을 못 받아요. 36만 제곱미터인데도 불구하고. 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는 사실 아닌 거고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불합리성을 해결하려면 도로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이제 바꿔야 돼 입법자들이. 잠깐만요. 그러면 대학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까?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에서 예를 들면 요즘은 차단기 설치해 놓고 통학료 받고 뭐 그 주차비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안은 그 대학의 사유지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 서울대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그 안에서 문제는 그 안에 버스가 다닌다는 거예요. 버스까지 다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같은 데서 사고가 나도 사실은 사유지 개념이 적용이 돼서 도로의 구역으로 포함이 된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런 잠깐만요. 선생님. 그 돈을 들여서 차단기를 설치해 놓잖아요. 차단기 설치하는 것들도 사실 안전하게 관리하려고 우리들이 설치했는데 설치를 한 걸로 도로와 도로의 구역을 가른다면 굉장히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 차단기를 설치하고 경비원을 두고 관리를 한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여기에까지 관리를 해야 될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게 자체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아파트 단지 안 도로라 하더라도 이제 이렇게 도로법상 법적으로 보장을 받는 데가 있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안 도로라고 하더라도 아까 이제 우리 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도로의 개념상 공개된 장소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고 일반 차량이 통행을 해요. 예. 일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는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예. 그리고 들어가는 길이 있고 별도로 나가는 후문이 따로 있으면 예. 입구와 출구가 분리되어 있으면 예. 여기 차단기 설치 없으면 아파트 단지한 도로라도 도로로서에 대한 법정 도로로 인정을 받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단지한 도로라고 해서 무조건 다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차단기를 설치하고 경비원을 두었다는 것은 그 사유지 안에 그 시설물을 사유지를 관장하고 있는 쪽에서 관리하겠다라는 의미로 보는 거거든요. 예. 그 개념이 이제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차단기를 설치했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 예. 설치했다는 것은 관리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네. 아니 사실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열심히 저희가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듣는 분들은 굉장히 분통이 터질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예, 왜냐면은 지자체가 이렇게 차단기를 쳤던 경비원을 두던 그거는 분명히 지자체 안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고 거기서 세금 다 내고 있고 하는데 네. 거기에 관리는 그럼 우리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네. 여기는 치외 법권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치외 법권이라는 거잖아요. 소위 일단. 얘기해서. 그러니까 법적으로 개인 사유권을 우선하는 치외 네. 법권 지역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그 사고를 당할 쪽에서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 이것이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예. 예. 아니 근데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지금 현재로는 구제를 받지 못하지만 어떤 그 조치들이 좀 법적으로 이제 좀 바뀌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의 개념을 조금 바꿔야 될 필요가 사실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그 곳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특성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린아이들이 많이 살고 많이 그렇죠. 움직이는 곳이잖아요. 예, 예. 또 노인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곳은 특별히 더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사실 있기 때문에 예. 뭐 사유지든 사유지가 아니든 간에 국민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안전이죠, 안전. 예, 법 개정이 사실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지금 기본적으로 그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이제 그 조사한 내역이 있는데 그게 예. 이제 2011년도부터 그 매년 50개 단지에 대해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조사해 보니까 실태가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 아파트 단지 내에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도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고요. 예. 과속 방지턱이 없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고요. 예. 더 중요한 거는 유치원이나 노인정 앞에는 어떤 종류의 안전장치가 없는 아파트도 상당히 많았다.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개는 이제 경미한 사고로 그냥 처리를 해버려요. 왜냐하면 예. 보통 아파트 단지 내는 서행을 하도록 이제 의무화되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런 식의 그 단지 내에서 사고 나는 걸 살펴봤더니 서행을 안 하는 차들이 사실 상당히 많아서 맞아요. 그런 차들 때문에 사고가 났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그 내부적으로 이제 뭐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제한 속도를 30km 미만으로 한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치가 있지만 예. 그런 것들이 이 안에서도, 그러니까 도로의 구역이라고 우리가 보통 불리우는 예. 그런 구역에서도 적용되도록 개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몇 가지 좀 꼼꼼하게 좀 따져봅시다. 일단은 그 지금 사망자 가족이 네. 청와대 청원을 해서 네. 20만 명이 넘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의무적으로 뭔가 대답을 하거나 혹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10번째 국민청원이 공식적으로 답해야 되는 국민청원이 된 이 10번째 청원이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중과실로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중과실에 포함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 다만 이제 뭐 중과실에 포함되느냐의 그거보다는 지금 청원을 낸 근본 목적이 중과실에 포함을 해달라는 얘기는 그만큼 상응하는 처벌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침 뭐 이 사건 이후에 지금 국회에 특별법이 입법 발의가 돼 있거든요. 예. 그 뭐 특별법을 통한다든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아까 그 형법에서 뭐 있잖아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다가 포함을 예. 한다거나 해서 뭐 형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있을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이 12대 중과실에다가 13대로 중과실로 포함시키기는 여러 가지 어렵죠. 조항상으로 어려울 것으로 좀 예. 저는 예상을 합니다. 결국은 사실은 이 특별법이라는 걸 만드는 것도 사실 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뭐 특별법 공화국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특별법 굉장히 많아요. 예. 사건 하나만 나면 특별법 만드는데 이거 이렇게 법을 만들어가지고 효력이 사실상 없거든요. 예. 그래서 좀 보다 좀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아까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법에다가 도로의 정의를 예. 좀 새롭게 정리한다거나 또는 이렇게 그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사유지의 소유주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를
위임하거나 요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법률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합니다.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는요. 네. 그 청원에서 중과실을 포함시켜 달라고 해서 포함을 시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어머니에 대한 처벌을 못한 것에 대해서만 해결이 가능한 것이죠. 아, 그렇잖아요. 지금 어머니에 대한 그 사고가 아이는 있어도 아이는 이제 죽었기 때문에 사망 사고가 일어나면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로 이제 해결이 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 근데 어머니에 대해서 그런 상해를 입혔어도 처벌을 못 하니까 사실 이제 그런 것까지는 해결을 해달라는 정도까지는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형벌에 대해서는 불소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건에 불소급이죠. 대해서는 당연히 적용될 수 없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그 어쨌든 이 사망자 가족 같은 경우는 자기와 같은 그런 억울한 일이 더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청원을 한 거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가능성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따져보고 있는 것인데 그 아파트 단지 아니라고 하는 혹은 이 특정 단지 지금 도로의 구역 한번 일단은 정리를 하고 좀 넘어가 봅시다. 어떤 것들이 더 있나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요. 예, 대학이죠. 우리가 아까도 일반적으로 얘기했던. 접하는 예. 데가 여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정규적으로 다니는 노선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고 이 도로 거리가 대단히 길죠? 깁니다. 예. 그리고 여기 사용하는 인구도 많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예. 지금과 같은 똑같은 경우를 겪게 돼요. 예. 그리고 아까 이제 노벨 선생님 물류단지 얘기하셨는데 예. 물류단지도 있고 항만시설안도 있고 항만 터미널 예, 같은 터미널, 데. 예. 예, 그다음에 공항 터미널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같은 경우. 아, 거기도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진짜. 예.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예.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법 문제 얘기하는데 예. 입법을 하고 있는 국회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안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맞네요. 이 경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아파트 단지 사고를 얘기하니까 아파트 단지만을 얘기하는 건데 도처에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사유지 관련. 근데 솔직히 국회 안에서는요. 네. 속력 내기가 힘들어요. 여러 가지 분위기상 거기서 속력 냈다가 무슨 일 당할지 몰라서. 근데 말씀하신 곳 중에서 농수산물 시장 같은 경우 이런 데는 사실 급한 마음에 특히나 배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가끔 속력을 내는 걸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실질적으로 그렇게 위험에 노출돼 있는 곳들에 대한 어떤 제지는 돼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통계가 혹시 조사된 게 있으십니까? 통계가 조사가 될 수가 없죠. 그렇네요. 예, 그렇지 제가 않습니까? 말씀을 드리고도 굉장히 이게 참 그래서 어리석은 질문이네요. 일반적으로 이제 보험사에서 예. 이제 통계를 추정해서 뭐 발표한 얘기들이 있는데 예. 이것도 보험사 회사가 여러 군데예요. 그러니까 예. 특정 보험사에서 나온 얘기를 가지고 이걸 통계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나온 거는 뭐 한 40만 건 정도 된다. 연간. 40만 건.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여기에는 교통사고로 보는 개념이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예. 우리가 국가 통계로 보면 한 22, 3만 건밖에 안 됩니다. 교통사고가. 예. 근데 실제 보험사나 전체적인 통계로 보면 한 140만 건 정도가 돼요. 뭐 접촉사고나 이런 예, 것들 그러니까 하다 이 사고를 보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 통계 수치는 크게 의미가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근데 듭니다. 이제 2월 7일 날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게 있어요. 통계. 예. 그래서 그 도로외 구역에서 교통사고 난 것을 2014년도부터 이제 추정을 해가지고 추정. 예. 그러니까 2014년도 조사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예. 발표한 것에 따르면 2014년에는 41만 9,400건, 그리고 2015년에는 42만 1,700여 건, 그리고 2016년에는 42만 9,400건. 그러니까 해마다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우리가 확인해 그러니까 볼 수 뭐 있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사실 아까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에 보면은 조금 여러 가지 좀 넓은 그 교통사고의 범위가 좀 그렇습니다. 넓게 돼 있는 보험사의 통계를 그리고 이게 토대로 한 것 같은데 그리고 공식 예. 통계가 아니에요. 예, 공식 통계는 비공식 아닌데. 통계고 저희 추정치이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거는 거기서 우리도 추세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예, 점점 추세는 늘어나고 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더더군다나 예. 그 전국 아파트 단지 50곳에서 16.6% 정도로 가장 많은 그 비율을 차지한 교통사고 유형이 바로 뭐냐면 긴 직선도로나 뭐 내리막길 같은 데에서 예. 서행 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거다. 예.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참 이 서행을 해야 될 곳에서 서행하지 않는 이런 고의들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그런 그렇죠. 대안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그 지금 서행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단어인데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혹시 서행이라고 그러면 몇 킬로미터가 서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20km 정도 되는 5km 정도를 얘기해요. 보세요. 여기서도 지금 우리가 각기 이 서행의 기준을 달리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로교통법 2조의 용어의 정의에 보면 서행이라는 규정이 나와요. 예. 이건 뭐냐 그러면 즉시 설 수 있는 속도를 얘기하거든요. 예. 즉시 설 수 있는 속도를 자동차 공학적으로 판단을 해보면요. 예. 15km 내외예요. 그렇죠. 15km
미만이거나 16km 약간 넘거나 예. 했을 때 즉시 설 수 있는 속도가 제가 되거든요. 맞았군요. 예. 5km도 맞고 뭐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해의 폭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는 예. 거고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파트 단지한 공간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주거 공간 아닙니까? 그렇죠. 주거 공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안전하고 안전이죠. 쾌적해야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안전하려면 여기에서 서행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안에서 서행 15km나 20km 미만으로 운행하면 자동차와 부딪혔다 하더라도 사망 사고에 이르지 않습니다. 절대. 예. 그런데 지금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단지 안을 통과하는 자동차 운전자들이 예. 서행하거나 이 안전 속도를 지키는 운전자들이 거의 없어요. 예. 그 여기에서 이제 일어나는 문제인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는 구역이 아니다가 보니까 여기서 과속을 했어도 단속을 할 수가 없고 처벌도 못 하고 처벌을 할 수도 없고 누가 단속합니까? 경찰이 들어오지 않는데 경비원이 할 수는 없잖아요. 경비원이 어떻게 해요? 예. 아파트 주인들을 못하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가 사각지대로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뭐 사회적인 문제도 있지만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아파트 단지 안에 거주하고 삶을 이어가고 있는 주민들이에요. 예. 이분들의 의식이 깨이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예. 내 아이와 내 부모가 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사고를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로를 통행하면서 서행을 하지 않는다? 예. 그럼 이 안전은 누가 지키겠습니까? 예. 누가 지켜주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이해와 국민적인 의식이 빨리 개선되지 않는 한 이 사고를 막기는 어렵다. 예.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사실은 굉장히 이상적인 말씀이신데 그런 것들을 또 완벽하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상황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것이 최소한의 약속으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법으로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도로 개념을 바꾸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도로 개념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또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라고 하는 것을 운전하면서 혹은 자동차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은 언제든지 약간의 이제 위험을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좀 용인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균형점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예, 균형점? 무조건적으로 이제 차를 타고 다니다가 혹은 내가 운전하다가도 난 고의가 그런데 아니지만 사고 낼 수 있어요. 최근에 들어서는 그런 아파트 단지들 보면은 모든 것들이 다 지하로 바로바로 들어가게 돼 있고 그렇죠. 지상에서는 절대 차를 그렇죠. 쓸 수 없게 그런 것도 만드는 하나의 단지도 방법인 있잖아요. 거죠. 이런 것도 방법이 될 수가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예. 실제로 이제 신도시가 예. 만들어지는 곳에서는 대부분 이제 그런 식으로 예. 자동차가 지상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그렇게 그 구조를 만들죠. 예. 그것도 제가 그런데 이제 지하 주차장에도 사고 많이 나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주차장 안에서도 역시 서행 원칙은 예, 지켜줘야 된다. 된다. 그리고 또 사건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면 예. 작년인가 있었던 사건인데 갑자기 차도를 잘 달리던 차가 인도로 돌진을 해요. 예. 그 인도를 넘어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야. 경비실을 부딪히고 나서야 차가 멈췄는데 예. 그것 때문에 아파트 안에서 킥보드를 타던 어린이가 다쳤거든요. 예. 처벌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못 받았네요.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그렇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도 중요하고 지하 주차장 내도 중요하지만 예. 기본적으로는 이 뭐 외부든 내부든 간에 전체적으로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뭐든지 간에 미리 안전 관리를 미리 해야 된다. 이런 게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자, 살펴봤더니요. 굉장히 구멍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혜를 모은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도로 개념부터 또 그리고 아파트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법적인 검토들을 갖다 좀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까지 김기복 시민교통안전협회 대표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함께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